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험들을 다 잘 보셨죠? 이번에 저 자료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시험 치면서 되게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자료 해석은 고전했지만 뭐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과목으로 잘 봐서 무난히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점수로 이제 구분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보면은 일행 재경이 조금 높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확보된 자료를 보면은 재경이 일행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실제 재경이 일행보다 낮았습니다. 작년에 커트라인이 똑같았죠. 81.6으로 똑같았는데 재경을 선발 배수를 줄여가지고 점수를 맞췄어요. 맞췄기 때문에 지금 재경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이제 빡세거나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 헐렁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로스쿨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올해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면은 괜찮은 이제 여건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이 이제 이거 헐거워졌어요. 그다음 외교는 뭐 저 정도 하면은 시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저 정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근접 점수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운팔에 맡겨야죠. 운팔에 맡기고 이제 2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고시에 일단 발을 들였다 이렇게 하면은 승부를 좀 봐야 돼요. 내가 이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맞지.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인생에 큰 이제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은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이 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 이렇게 3번을 했는데 답이 나중에 보는 게 2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온전히 이제 담길 걸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주관식은 운이 없어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불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차 공부를 집중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절치부심하는 기회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낮은 점수대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힘든 이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고시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여러 번 이제 1차가 안 되면서 2차를 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한 학생이 1차를 4번 연속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왔길래 이제 같이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재학생이라서 7급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어요. 징검다리로. 그래서 7급을 이제 붙고 편한 마음으로 원래 이제 5급을 봐가지고 뭐 커트라인을 훨씬 넘죠. 86점을 받았으니까 그 학생은 이제 학교 다니는데 4학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학교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공부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었죠. 아마 제 그 예측으로는 그 학생 원래 2차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원 자격인데 뭐 이걸 이제 배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정도 이제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효용이 있습니다. 효용이 이제 아무나 이렇게 공부가 좀 덜 됐는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커리하고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스파르타 반을 개설한 취지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종합반은 그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컨대 예비순환이 끝나면은 행정법 5급으로 치면은 경작 이 정도는 2순환을 학생들이 영상은 다 듣습니다. 그 다음 1순환 끝날 때쯤 되면은 3순환까지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종합반 학생들이 지금 3순환 듣는데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험을 이제 주로 치는 거고 그 다음 시험 치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우리 종합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한 반이 스파르타 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충분히 공부가 돼 있어서 하루에 밀도 있게 2과목을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시험을 보더라도 지장이 없는 정도다. 이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그냥 그래도 2차 시험 평균 7점 이내로 이렇게 안 됐다. 요 정도면 공부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그냥 원래 처음 시험을 봤는데 준비 기간이 4달밖에 안 되니까 점수가 낮겠죠. 그 학생들은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봤는데 합격이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은 작년에 2차 보고 나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1번에 있는 학생 못지않게 2번 학생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합니다. 추측하기 때문에 2번 학생들도 진입해도 괜찮은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종합반 학생인데 학업 모의고사 성적 상위 10%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매년 수조건입니다. 수조건. 그러니까 상위 10%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열심히 내가 따라갔다, 시험을 빠지지 않고 봤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학생들도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번 이렇게 심층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 후에 이제 입시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과정에 대한 선택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거지 어떤 배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대상 수험생인데 자기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고시를 붙기 위한 자기관리는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은 그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고시가 될 정도로 뭔가는 계속 유지를 한다, 이 부분이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시험 직전에 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넘어야 되는 거지, 이걸 내 개인이 넘는다 이 부분이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주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이 많이 오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면면들을 보니까 역대급으로 이렇게 성적을 낼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2차가 100일 1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들어온 학생 수가 비슷하면은 제 느낌상으로 한 130명, 140명 2차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 작년에 이제 국립외교는 학생이 32명이었는데 합격생이 2차 합격생이 21명 나왔고 최종으로 20명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 학생들보다 더 단단합니다. 국립외교는 우리가 제일 이제 약팀일 때가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잘못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13명이 이제 합격해줬어요. 15명이 돼가지고 13명이 이제 합격해줬고, 작년에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예측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올해는 역대급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립외교원 학생들. 그 학생들이 올해 성과를 압도적으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 뭐 3번 아주 최상급 학생들이 있으니까 경쟁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4번도 이제 다른 편은 아니죠. 그 다음 5번에 기존 3선언보다는 타이트하게 공부를 좀 하자. 어쨌든 공부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6번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되니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 합격이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이제 공부에 대한 노하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많이 능력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 경험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높을 때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인데 그때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어서 그 공부 패턴 내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주관식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것이고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통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컨대 상도동이다, 신림동이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방배동이다, 예컨대 1시간 걸린다 이렇게 하면 통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1시간이 아니고 그게 1시간 걸려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 걸려가고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버리는 겁니다. 4시간 버리는 게 한 달로 치면 120시간이에요. 이걸 버리고 내가 경쟁에 이기겠다 이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양적으로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확보된 시간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확보된 시간의 질이 피곤하니까 확보된 시간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건 시험이 되기가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인식을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뭐 통학하면서 뭔가는 보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극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안 돼요. 피곤하면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생각이 하기 싫어져요. 또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수월한 문제만 손을 대게 되니까 이거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통학 불편하더라도 들어오시고 4개월 징역 선고 이렇게 했는데 저건 제 용어가 아니고 작년에부터 우리 학생이 16개월 받는 학생인데 들어와서 16개월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신림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험이 됐는데, 시험이 되고 나서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어디까지 나갔냐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가장 멀리 나간 게 2번 나갔는데
서울대 입구역까지 아주 친한 친구가 오길래 거기까지 나가봤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의 결심을 사실은 지킨 셈이에요. 근데 뭐 저 정도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4개월 정도는 차단하고 뭔가는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울 각오는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생활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휴식하고 잠자고 식사하고. 그래서 이게 4개월이 지났을 때 그 수험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 컷이 돼야 돼. 한 컷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런 기억밖에 없는데 하루 같아 이런 느낌이 효과적인 또 모범적인 수험 생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세요. 특히 학생들 막 이렇게 때우는데 오늘 입맛 없어 이렇게 때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식사를 하시고, 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살이 찔 수도 있고 몸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시험 끝나면은 예뻐지니까 괜찮아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이고 의식하지 말고 4개월은 그냥 헌신한다 이렇게 보시고, 외부인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겠죠. 전화다 이런 거 다 자제하세요. 다 자제하시고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하다 보면 혹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이렇게 너무 단절되는 느낌인데 시험 붙으면 몇 배로 빠르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외부인 접촉 자제하시고, 근데 뭐 남친이다 여친이다 뭐 이걸 얘기할 계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정됐거나 지금 설마 이제 여친을 사귀고 남친을 사귀고 이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염려 없고 그냥 지인들을 좀 차단하자 이런 부분이고, 3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적 컨디션. 정신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 컨디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단 충분히 자야 됩니다. 이를 최소 7시간 정도. 나는 7시간 자면 겨우내 이렇게 하면 8시간 자야 되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좀 해야 돼요. 8시간 자도 여러분들 하루에 16시간, 4시간이에요. 그럼 식사시간 3시간 빼도 13시간이에요. 충분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잠을 줄이면은 공부의 질이 떨어집니다. 공부의 질이 떨어지고, 예컨대 월화수 내가 이제 한 7시간은 자야 되는 체질인데 보통 수험생 그렇죠. 낮에 노동이 고단하니까 잠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자야 되는데 사실은 잠을 줄이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7시간 자야 되는데 5시간만 자고 2시간 더 확보해서 공부를 한다 이 부분인데, 한 월화수는 견디지만 목요일은 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금토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평균 내면은 충분히 잔 것보다 공부 시간 확보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월화수의 공부 질이 떨어져요. 졸음을 참아가면서 막 힘든 걸 참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까 통학해서 우리 시간 확보하는 거나 똑같은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깼을 때 컨디션은 괜찮다 오늘 하루 기분 좋네 상쾌하네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이 되면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잠을 자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 골수까지 뽑아내서 견딜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충분히 자고 그 다음 식사는 여유 있게 하고 식사 후에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하는 쪽으로. 가끔 이제 급한 마음에 식사하고 후닥닥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더 하는 것 같은데 뒷시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오므리면은 확보된 시간에 집중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되 방법 및 강도 이런 부분은 본인의 적합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공부 효율성이 높아지는 학생은 그렇게 하고, 난 운동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반화시키면은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는 계속 하는 게 공부 시간을 결국은 늘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도 중요하네요. 구체적 효율적인 공부 진행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빨리 되는 학생도 보고 오래 걸리는 학생도 보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성격이 차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굳이 성격이 차이를 들면은 이 학생들의 특징, 오래 한 학생들이 사람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러요 사람들이. 그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 교류도 많이 하고
뭔가 또 친구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 거기 달려가서 또 뭐 공감도 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빨리 되는 친구들이 뭐 똑똑한가 그렇지는 않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결정 요소가 아니고, 결정적 요소는 뭔가 하면은 공부가 세 단계죠. 1차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것이고, 머리에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1차 시험은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이고, 2차 시험은 지식어 측정이죠. 지식어 측정. 그러니까 궁뎅이가 어느 정도 무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되는 학생들이 뭔가 하면은 공부 세 단계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공부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건데, 시험은 이제 암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노장들이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해까지는 하는데 정리를 잘하네요. 정리를. 빨리 되는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 뭐 빨리 되는 친구들이 뭐 수락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걸 잘합니다. 정리하는 걸 잘해요. 그 다른 과목은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 수는 없고, 행정법에 예를 들면은 빨리 되는 친구들은 예컨대 신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완결 신고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딱 만들어둬요. 그 다음 행위요건 신고가 나오면 이건 20점 정도로 나온다, 내가 20점짜리 답안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니까 얘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오래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가운데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친구들한테, 오래 공부한 친구들, 여러분 선배들도 주변에 그런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배들이 뭐 신고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뭐 줄줄줄줄 막 얘기해요. 근데 답안은 또 이렇게 현출력이 떨어지고 그 중간이 결여돼 그렇습니다. 예컨대 일찍 이제 송계하는 짧은 친구들이 예컨대 부관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부관 이거는 본안전 논점이 한 2개다. 본안 들어가면 논점이 한 2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요. 이게 본안전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한 10점짜리다. 이렇게 하면 그걸 준비를 해요. 그 다음 본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20점짜리를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크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작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크게 나오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뭐 원고적격이다 이렇게 하면 경원자 나오면 내가 이렇게 쓸란다. 경업자 나오면 이렇게 쓸란다. 이걸 매일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매번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매번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모여서 보는 거 보면은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일사천리로 씁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그때 구조를 잡아요. 구조를. 초안 잡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구조를 잡으니까 그때 잡은 구조가 엉성할 뿐더러 안에 내용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안 포섭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또 중요한 얘기인데 뭔가 하면은 강의를 듣는 관점이 달라요. 노장들은 강의를 알려고 이렇게 들어요. 이해하려고. 근데 빨리 되는 친구들은 정리하려고 들어요. 정리하려고. 내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하고 포커스가 잘 맞는가, 이 부분을 캐치하려고 들어요. 내가 판례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선생님은 판례를 이런 각도로 얘기를 하니까 내 판례 인용이 지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송계하는 긴 친구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강의를 알기 위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위한 무기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때 무기를 만들어요. 그때 만드는 무기는 조잡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가 구현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실력하고 답안의 현출에 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컨대 여러분 정도 구력이 있으면은 하루에 4문제를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이면 120문제입니다. 2달이면 240문제예요. 아마 국립외교원 3과목에 240문제 논점을 내가 잡았다. 그거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5급 한 240문제다. 부족해서 한 60문제 더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둬야 됩니다. 무기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공부가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는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골 결정력이 부족한 한국 축구처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매손 이렇게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치열하게 응시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그 성적에 등수에 1위 1비를 해야 됩니다. 1위 1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 학원 모의고사가 등수가 본 시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 중에 수석이 나와요. 또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1위 1비 하자. 대신에 그런 날은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내가 성적이 좀 나쁜 날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함은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모의고사를 왜 치열하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내가 4개 정도 오늘 내일 시험을 위해 준비했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내가 준비한 걸로 표현하니까 점수가 별로더라. 아니면은 별로까지는 않을 거예요. 준비를 했으니까. 대신에 저 모범 답안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허점이 보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또 이제 차용해가지고 본인은 모범 답안을 튼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준비한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피드백이 이렇게 의미 있게 돼요. 그 다음 파악된 약점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점은 방치를 해요. 방치하는데 나름 이제 보완을 합니다. 나는 그것도 이제 방치라고 봐요. 뭔가 하면은 내가 행정법이 지금 이번에 또는 행정학이 점수가 좋잖으니까 이 과목 시간을 내가 많이 들여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될까요? 안 돼요, 이게. 글 쓰는 부분이니까 본인은 결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 특강 활용하세요. 내가 돈 드는 조언을 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지금 전력을 써야 됩니다. 전력. 그래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이게 1년 더 하면 기회비용 1억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한 수험생이 7년 차가 왔는데 그 학생이 한 10억 정도 버린 셈이에요. 그렇죠. 이게 월급이 맨날 같은 게 아니고 오르고 그 다음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금이 쌓이고 근무 기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얼추 계산하면은 한 수험기간 7년이면 한 10억 버린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하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 능력을 그만큼 할 필요도 없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전부 다 동원해요. 동원해가지고 그냥 원래 끝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보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답안 특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끼리 지적하는 거 그냥 여러분 수준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답안 특강을 적극 활용하면은 점핑이 돼요, 점핑이. 근데 점핑이 예컨대 20점이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실력이 바닥인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 답안 특강을 활용했더니만은 5점 올랐더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5점 올랐다. 그 2과목 했더니만은 10점 올랐다. 근데 또 비리 받아가지고 한 15점 올랐다. 이렇게 하면은 15점 오르면은 국립외국어처럼 평균 5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10점 오르면은 3.3이 올라가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5점을 내가 올린다. 이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정도, 정간의 형태로는 올리지를 못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올리겠다. 불가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는 시간을 안 들였겠습니까? 작년에 시간을 들였어요. 그 뭔가를 양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은 해결에 이게 그 실마리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공부 양은 그 안에 소율성, 전문성을 내가 가미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 일정 이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다 압니다. 열심히 시험 보고 또 뭉쳐가지고 열심히 가자. 이런 부분이고 스파르타 안에서는 작년에 한 합격률이 한 68% 이 정도 되니까 올해는 제 생각에 그걸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한 70% 후반? 예컨대 200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40명, 150명 되면은 하위 한 50등에만 벗어나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 멤버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설명드리지 않고 다만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조금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조금 늦게 가고 이렇게 해서 한 8시부터 11시까지 하면은 그 이상은 하면은 무리가 올 겁니다. 8시부터 11시면 그럼 집에 가면 12시고 바로 잠드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면은
8시 오게 좀 바다다고 이렇게 되니까 6시 한 반 이렇게 일어나면은 7시간 수면에 조금 이렇게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잘못하면 이게 자꾸 양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양적으로. 작년에 우리 6년 학생이 시험이 됐는데 내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조언을 이제 한 건데 얘기를 해보니까 잠은 몇 시간 자냐 이렇게 하니까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5시간 자요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잠을 줄이고 이제 열심히 한다. 이걸 이제 저한테 어필한 건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7시간 자라. 아니면 피곤한 날은 8시간 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뭐 그렇게 자겠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의식이 뭔가 하면은 몸을 혹사하는 느낌이 안 들면은 자기는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공부를 내가 안 한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단한 이제 비효율성입니다. 푹 자고 이렇게 봐서 얼굴도 좋고 그다음 사람 만났을 때 짜증이 안 나고 이 상태로 공부를 해야지 본인은 이제 육체적으로 혹사한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 이렇게 들어와서 볼 때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서 오늘 내가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시험 망쳤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먹여요, 여러분한테. 객관적으로 봐서. 제3자로 봐요. 오늘, 기분이 이거 엉망이겠다. 좋은 걸 먹어라. 이렇게 해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먹이고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면 좀 비싼 커피를 먹어서 이렇게 기분을 좀 풀어주고 오늘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하면 장하다. 이렇게 좀 좋은 걸 먹이고 이렇게. 그다음 오늘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잠을 한 2시간 더 재우고 이렇게 해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 효율성을 높여요. 근데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수능에 이렇게 수석한 애들 제 인터뷰를 이렇게 눈여겨봐요. 근데 걔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걔도 원래 이제 만점자가 11명인데 그 중에 3명의 인터뷰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잠을 충분히 잤다. 7시간 이상 자려고 애를 썼다. 친구들한테도 잠을 자라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애들이 어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쌓여가지고 우리 고시생이 하는 공부 방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씩 막 하고 고등학생이 잠을 충분히 자고 자기는 졸린 상태가 너무 싫어가지고 짜증나고 해서 잠을 무조건 충분히 자는 우선순위로 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고시 공부에는 더 적합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학원에 와가지고 원래 꼭 시험이 돼서 신림동을 꼭 벗어나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